본인이 그걸 숨기고 도박이나 이제 잘못된 빚보증 이런 거 거의 뭐 꼴등보다 조금 낫다. 네. 어떻게 공부해야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학교 갑니까? 보면서 부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련을 어릴 때부터 진짜 뭐 좀 좋아진 바람. 꾸준한 시련이 어쩌면 뭐 신체적인 장애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의 그런 갈등, 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 젊은 영업인들 특히 부모님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엄청 맛있는 걸 사주시고 4명. 영업의 신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32살에 120명의 영업 조직을 스스로 만든 달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금수저로 보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일어난 스토리가 있는 분, 프라임에셋의 김윤성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미소가 천진난만하시고.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예.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 같고,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 같은 분이 벌써 120명 조직의 본부장님이세요. 대단하시죠. 우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해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고려대에, 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하셨고요. 또 학교 다닐 때,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또 등록금을 벌었던 이런 것만 해도 좀 대단한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도 엄청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청력이 한 30%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청각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숨기고 군대를 다녀오신 그런 이야기도. 근데 후회하셨다면서요? 당일에 후회했어요. 그죠? 예. 근데 보통 그러면 주위에서 야 너는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많이 했죠. 근데 어쩌다가 그걸 그때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계속 가니까 예. 그 몸의 불편함 때문에 그게 음. 계속 낙인이 찍히는 게 좀 많이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그렇죠. 시선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참에 그냥 또 이것도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저 안 갔는데 무슨 때문에 그래? 청력. 그럼 또 이게 또 어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업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럼 물어보지 않는데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뭐 계약 안 하겠다도 아닌데.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스스로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불편함이다 보니까 이게 저 스스로도 밝히기도 싫었고 그런 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애초부터 싫었는데 군대까지 그걸로 안 가게 되면 저한테 후회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았죠. 근데 그것만 봐도 이 김윤성 본부장님이 얼마나 이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 하는 거 일단 다 해보자라는 부분들, 또 시련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굉장한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시기, 그러니까 1살, 2살 때는 되게 잘 살았다고 해요. 네. 할머니도 그러시고 예, 할아버지도 예. 그러시고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으셨을 때가 23살, 4살 이때시다 보니까 네. 그때 이룬 사업적인 큰 성공이 어린 나이에 이제 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이나 이제 뭐 잘못된 빚보증 이런 거에 이제 휩쓸리시면서 저는 사실 아버지를 보면서 큰 기간보다 못 뵈면서 큰 기간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그런 도박이나 이런 관련된 일들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기억하는 기억은 이제 면회를 가서 쇠창살 너머로 뵀던 기억이 거의 전부입니다. 괜히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나 상처가 되고 막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예.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부모님 두 분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다행히 큰 방황 없이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하시다가 잘한다시면 저 도박의 신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뭐야? 그냥 릴렉스 좀 잠깐 했습니다. 저는 명절이 고스톱도 안 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방황하고 힘든 친구들 리크루팅할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무렇게나 막 꺼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여지는 모습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귀티 난다. 뭐 이렇게 맞아요. 잘 살아 보인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에 되게 어렵게 저처럼 큰 친구들에게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가끔 꺼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들에게 진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먼저 그 전에 정말 이 친구들과 공감하고 싶고 그런 상황들을 교감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을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좀 아는데 중고등학교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몇 평, 되게 집이 몇 평짜리 집이었죠? 6평. 6평짜리 집이니까 그냥 방이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럼 어머니하고 단둘이 누우면 몸을 이렇게 뒤척이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단칸방에서. 아주 단칸방에서 네.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그래서 사실 그 또 그런 환경이고 또 부친과 또 그러한 이렇게 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랑을 못 받고 그랬으니 학업에 뜻이 있었겠어요. 뜻이 없었겠지 당연히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제 성공하신 모습이시고 또 학력으로 고려대학교 나오셨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려오는 대학교 나왔지만 예전에 학력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공부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죠? 언제부터 그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에 예. 이제 아버지께서 오랜 그 시간 뒤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머니하고는 그런 지하 단칸방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험을 가입해 주신다고 그 시기에 그래서 제 명의를 가지고 가신 거죠. 신분증이랑 뭐 예.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명의로 이제 핸드폰을 네코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들 명의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LG U 플러스에 네. 당신의 LG U 플러스가 맞나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신용 불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히네. 저는 핸드폰을 쓴 지 내 나이가 지금 어리다 고1인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누구누구 씨 아시냐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모든 그 참아왔던 것들이 좀 폭발을 하면서 예. 너무 그 비슷한 인생이나 이런 흐름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어머니가 제 삶을 전부 담보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았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집중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의 뭐 꼴등만 안 했지. 놀았겠죠. 거의 그냥 뭐 놀았죠. 뭐. 그때는 등급제였는데 지금 예. 잘 모르겠어요. 예. 등급제였는데 뭐 언수회가 언어 수리 외국어가 576 뭐 이런 식이었죠.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려고. 그러니까 거의 뭐 꼴등보다 조금 낫다. 안 예. 세대가 좀 달라서 9등급이 저희는 끝인데. 학력고사 세대고 여기 수능 세대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꼴찌를 전전하던 분이 아버님이 주신 신용불량 충격으로 어떻게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계기가 됐으니까 이거 그렇죠. 뭐, 그때부터 좀 독한 마음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좋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걸 또 아주 부정적인 상황,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을 긍정으로 해서 거기서 힘이 길러져서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고1 때 맨 놀다가 고1 때부터 공부해서 고려대 간다는 그렇다고 뭐 거는 학원 갈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없었죠. 그냥 죽기 살기로 수업에 매달리고.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학교 갑니까? 뭐 뻔한 얘기들이긴 한데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까? 예, 그 교과서 위주도 중요하지만 예.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어. 제가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용산고잖아요. 예, 굉장히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가깝게 지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수리 영역을 정말 잘하는 친구, 수학을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랜 시간 살다 와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 그런 영업도 저희가 잘할 때는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학원이나 뭐 과외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좋은 데 갔어요? 그 수리 영역을 저에게 알려준 친구는 예. 정말 3년 내내 저에게 수학을 알려줬는데 예. 그 친구가 과는 다른데 저랑 같은 학교를 갔고 오. 더 웃긴 거는 얼마 전에 입사를 해서 네. 지금 같은 신문 입사했어요 여기? 오. 요즘은 이상하게 동문들이 좀 많이 먼저 연락을 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제도 같이 교육하고 도와주고. 이것도 재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해갖고 다들 막 대기업들 취업하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은 네. 보험회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역전됐네 또. 그 스토리가 네.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아예 졸업하고 바로 그냥 바로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메리츠 화재에 일단 입사를 그 얘기 했어요. 전에 네. 또 예, 예.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는데. 또 이 등록금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핫도그 장사를 하시는 그 얘기도 좀. 네. 장사의 신으로 등극해 장사. 사실 제가 대학교를 못 갈 뻔했어요. 처음에 예.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이제 같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초기에는 그 입학 시기에 마감일이 있잖아요. 네. 은행에 수납을 마감해야 되는 날까지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허. 저도 정말 수능이 끝나는 날부터 바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파트타임 잡을 하고 어머니도 막 열심히 일을 하셔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은행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예, 예. 저는 제가 제가 누구한테 솔직히 전화를 할 수 있었겠나 싶은데 빌릴 수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입학을 못하게 생겼으니 5만 원만 괜찮겠냐, 10만 원만 괜찮겠냐. 야. 그리고 어머니도 뭐 외가, 뭐 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 부렸는데 예. 어머니도 또 워낙 대쪽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사셨다 보니까 쉽게 잘 부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짜 마감이 됐는데 예. 진짜 부여잡고 오늘 못 내면 입학을 못 한다. 아. 그래서 마감 날에도 늦어가지고 겨우 아이고. 입학을 했거든요. 아이고. 결국 돈을 구하셨어요. 겨우 구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등록금을 계속 이제 학자금을 또 해야 되니까 학자금 빚이 계속 생겨가면서 생활비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네, 일반 직장 이 빚을 갚기가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때 뭐 학교 다니는 상황이니까 뭐 정규직이나 다른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바로는 또 이거 해결이 안 되니 네, 장사를 해보자. 장사를 해보자. 그때는 지금처럼 막 푸드트럭이 성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트럭을 지금 생각하면 뭐 요즘 말로 짬당한 것 같은데 네. 그만두시려고 하는 분을 부여잡고 그분한테 인수를 해서 네. 레시피랑 이런 걸 다 배우고 이제 빵에 이제 야채랑 그 소세지를 올려 먹는 핫도그를 이제 뭐 도서관 뒤에서 네. 시험 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뭐 축제 때는 또 행사장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안에서 네.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잘 벌 때는 현금으로만 받았는데 하루에 막 200~300 벌 때도 있었어요. 그 엄청 남죠. 마진율도 솔직히 괜찮죠. 나쁘지 않았는데 괜찮죠. 그 주변에 뭐 그렇게 먹을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간편하게 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학자금 이제 다 갚고 약간의 목돈도 남겨놓고 네, 그렇게 그 돈 맛을 들이니까 취업을 못 하겠네. 그렇죠. 내가 이거 벌라고 내가 대기업 들어가 내가 그래서 그런 거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메리트를 알게 된 거죠. 메리트. 제 머리를 좀 망치로 또 때려준 것 같아요. 예. 돈을 아주 조금이지만 만져보고 제가 생산을 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도 이 정도 벌 수 있다고 이제 순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롤모델로 삼던 저의 선배님들 네. 혹은 이제 저보다 빨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입사를 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여자 동기들 네. 군대를 안 갔으니까 빨리 예. 갔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학교에서도 나보다 뛰어났고 스펙도 정말 어마무시하고 예. 제가 갈 수 없었던 어학연수 유학 같은 것도 다 다녀왔는데 세후 금액이 당시 2008년 그 정도 2009년, 10년, 네네. 11년 그 정도 기준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예. 그 핫도그 장사를 하나 하면서 트럭 안에서도 하루에 100도 만져보고 300도 만져보고 네. 했는데 그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고 맨날 상사욕 하면서도 300이 조금 넘어가고 400이 안 되는 그 돈을 받는 친구들을 보니까 쉽지 않겠다. 내가 여기 일반적인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녀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화이트 칼라에 이렇게 이거 흔히 목줄이라고 그러잖아. 목줄 이게 네. 메고 이렇게 대기업 나 어디 다녀요. 네네. 사원증 보여주고. 그리고 뭐 잘 돼서 부모님도 우리 아들 뭐 어디 다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그쵸. 때 좀 부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직장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고민했던
그 이유는 어머니밖에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어머니 역시 안정적인 직장과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알만한 회사를 들어가기 선호하셨으니까 네. 어머니 때문에 잠시 고민한 적은 있지만 그 친구들의 그런 뭐 깔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체를 알잖아요. 아, 예. 거기서 아무리 남들이 멋있다고 하고 30대에 이런데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했냐 대단하다 네네. 명절에 네. 조금 이뻐해 줄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제가 평생 가지고 왔던 가난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계기는 못 될 걸 저는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거나 뭐 크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어리고 본인은 어리지 않지만 이 어린 친구가 벌써 그 생각을 했을까가 되게 지금 신기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은퇴할 때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지금 슬슬 은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함이 없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오고 사람을 잘 못 만나더라고요. 나를 소개할 수 옛날에는 뭐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어디 부장입니다. 그렇죠. 이사입니다 했었는데 이 명함이 없어지니까 벌써부터 산에 가고 뭐 운동 다니고 뭐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보통 50대 중반이 은퇴를 하는데 나머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어릴 때부터 착착착착. 근데 운이 많이 이렇게 잘 생각하시죠. 나와요. 왜냐면 이런 환경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고난이 항상 그게 저 시련이 아니라 우리한테 네. 큰 기회가 되는 게 처절한 삶에서는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네. 처절한 삶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체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흥청망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 단 한 번도. 그러네요. 맞잖아요. 왜냐면 뭐 대학교 때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지, 빚 갚고 시작했지. 그러니 남들은 소개팅 다니고 놀러 다니고 MT 갈 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되게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한탄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한탄도 이게 널널하니까 한탄을 원래 너무 힘들면 한탄할 시간도 없어요. 보니까 저도 왜냐면 좀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서 네. 너무 이게 처절하면요, 그냥 잡생각할 생각이 없더라고. 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살아야지. 그지 않아? 생존을 해야 돼.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잡생각이 들 겨를이 없던 거 같아요. 아니,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연애는? 지금요? 장가 예술로 갔어요. 아, 또 2년 전에. 아주 뭐 예술로. 장가 또 예술로 갔어요. 대학교 때는 연애 좀 했어요, 그러면? 연애는 그래도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와이프밖에 안 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했었던 거 보시니까. 같기도 한데 네, 지금도 아마 집에 계신 우리 또 아니, 주변에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 내가 여자라도 이렇게 열심히 살지 뭐 이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행히 와이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시고. 지금 보고 있어. 역시 예, 대단합니다. 이 청력에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불편해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좋은 또 동기가 되고 좋은 장점화 시켜주셨다고요? 어렸을 때 제가 조금 학습이나 발달이 네. 많이 느렸어요. 잘 왜냐면 안 어릴 때는 잘 들리니까. 들어야 흡수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데 네. 너무 안 들리니까 제가 일반인의 여기가 20% 이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 들리다 보니까 선생님 말도 말씀도 안 들리고 친구들도 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가 안 좋냐. 뭐 사오정 그때 많이 했던 거. 사오정. 사오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잘 섞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려고 하니까 눈은 보이니까 입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입을 보려고 저는 들으려고 집중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내 말 잘 들어주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했던 시기에도 영업을 정말 영업 위주로 열심히 했던 시기에도 많이 말하는 영업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 만나면 고객님 만나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고객님 말씀하신 거 잘 듣다 보면 또 답이 나와요. 고객님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시는지, 고객님 지금 간지러운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을 해드리면 계약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입 모양을 계속 봤어요.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잖아요. 아나운서도 했었으니까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릴 때부터 입 모양 보면서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셨구나. 따로 스피치 교육 받으신 건 전혀 아니죠? 없습니다. 진짜 경청. 발음이 좋아요. 지금 아마 영업의 신 여기 나오시면 정말 예. 대단하신 분 많으신데 우리 또 김성부 부장님이 정말 특화되어 있는 어떤 능력은요.
경청에 경청. 진짜 경청 보수해서 이분이 그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하거나 영업하실 때 보면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람을 매혹시키고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그냥 그 니즈 환기시키는 네. 정말 대단한 그런 특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 중에서 성공의 어떠한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시 또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김인동 부장님한테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와주시라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방송 보신 영업인들을 보면은 어려운 경우에 분명히 처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항상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제가 김인동 박사님 만나게 된 게 뭐였냐면 그 2014년도에 크게 사기당해서 거지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만난 거 왜냐면 이제 살 길이 없잖아. 그때까지 강의는 했지만 건석으로 했거든. 그냥 대충.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아니면 망하게 생겼다. 때마침 딱 나타나신 거. 왜냐면 그 전에 만났었으면 그냥 아마 들은 척 보지도 않았어.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눈빛이 대단했어요. 네, 그냥 지금은 눈빛이 썩었는데 아주 그냥 이제 망했는데 그때는 되돌아오고 싶어요 아주. 근데 그때 아주 장문의 문자를 하고 그냥 김원국 박사님 도와주시면 제가 그냥 라라라라 이렇게 갖고 찾아가고 그냥 강의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 기억나요? 이렇게 그 약간 앞쪽에서 조금 뒤 거기에 복도 쪽에 앉았는데 얼굴 큰 친구 화물 거는 친구가 막 이러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냥 시키가 이러고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저 친구 뭔데 저렇게 리액션이 강하지? 그러니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확 인사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사람 찾아와라 그래갖고 네네. 인연이 이렇게 됐네. 그때 힘들었구나. 아 최악이었죠. 아주 거지됐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윤선 본부장님이 수리 영역에 강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듯이 네. 항상 그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내 주변에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때 때마침 제가 그러한 살 길을 좀 찾으려고 성공의 길을 찾으려는 찰나에 나타나셨으니까 저 길이구나. 저분 쫓아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여유 있는 환경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네.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어릴 때부터 진짜 뭐 좀 좋아질 만하면 꾸준한 시련이 어쩌면 뭐 신체적인 장애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의 그런 갈등 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 또 들어와서도 그렇고 막 이랬는데 이제 졸업하고 바로 보험업계에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영업이 있는데 그중에 보험을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정말 다 오픈해서 그냥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그런 경험들과 제 네. 상황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직장은 이미 선택지가 없었고 예.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 사업을. 근데 뭐 자본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영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나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업에서 성공을 맛보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영업을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 고민을 할 때 그냥 보험이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불법만 아니었으면 어떤 영업이어도 그 기회를 먼저 가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회가 필요했는데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쉽사리 뭐가 맞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아직 졸업 전까지도 여유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심지어 한 학기를 남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 대학교 선배로부터. 제 대학교 선배도 저는 의문이긴 했어요.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저 사람 되게 스펙도 괜찮고 잘 준비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회사 정도 갈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보험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 의문이긴 했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그 선배가 1년 동안 정말 평판도 좋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보험을 맡겼더니 정말 잘 봐주더라.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좀 네.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다 남들한테 욕먹고 남들하고 이렇게 등을 지면서 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저 사람이 해내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저는 간만 보고 있었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보험에 대해서 권유를 해주신 거죠. 그때 바로 했어요? 아니면 조금 튕기셨어요?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튕기고. 뭐 예를 들면 설명회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기회가 필요했고 뭐라도 할 생각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가서 본 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어떤 불법적이거나 안 좋은 일인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네. 두 번째는 지금 못 벌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더 힘들게도 해봤으니까 비전이 있나 나한테. 근데 그 두 개 답을 얻었네요. 30분 만에 끝났던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렵고 24살이었기 때문에 이야. 해야겠다. 그래서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네. 바로 시작을 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네. 휴학하고. 그래서 이야. 1년 정도 영업에 이제 적응을 완전히 한 예. 뒤에 이제 어차피 수업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 네. 겸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죠. 야, 우리 군대도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첫날에 후회하시다 그러는데 바로 영업은 어떠셨습니까? 딱 하자마자 기대와 다를 텐데 처음에 딱 나가 보면 영업은 그쵸.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4살, 25살 요 나이 때니까 아직 졸업도 전이고. 일단 친구들은 돈이 없고 경제권이 없고 취업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플랫폼이 없잖아요. DB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죠 그때. 지인 영업밖에 없으니까 네. 고객으로 만나야 되는데 너무 친구들이니까 어머니 좀 보여줘라. 네가 우리 엄마를 왜 만나? 네가 우리 엄마를 네가 우리 엄마를 왜 만나? 아니 어머니 심심하실 때 가서 말씀도 나누고 어머니 보험 좀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가보라고. 이제 친구들이 저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가보면 설거지는 해봤냐, 윤성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뭘 도와주려고 마무리고. 회사 좀 너는 애가 멀쩡했는데 왜 그러냐. 왜냐면 제가 뭐 항상 친구 집 놀러 갈 때나 항상 다른 이미지로 그래도 기억을 해주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일단 어머니 때문에가 가장 힘들어. 어머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인데 어머니가 막 식음을 전폐하시고 많은 영업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젊은 영업인들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시간들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만두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는 많고 아직 졸업도 전이고 맞죠. 다시 돌아가고 수 있었는데 계속 버틴 이유는 뭡니까?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칼을 꺼냈는데 문은 베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인보험밖에 안 하더라고요. 암보험, 뭐 뇌심장, 후유장애 뭐 이런 질병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돈이 많이 되니까. 근데 고객님들은 어떤 설계사가 가도 암내심 얘기는 들어본 거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 2명 중에 1명은 암내심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화재보험, 이런 자동차 보험, 물보험 같은 경우는 알아보고는 싶은데 설계사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못 해줬다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공부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제가 노력하는 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팠죠. 돈이 안 됐지만 손이 많이 가서 또 하는 그런 물보험이 오히려 대물보험 이런 화재보험 쪽에 집중하시는 그때 당시는 자동차 보험 수수료가 저희 기준으로 5%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그걸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그걸로 고객님의 신뢰를 일단 얻고 나이 어린 친구지만 정말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신뢰를 줘도 되겠다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설계사분들이 잘 안 하는 돈이 안 되는 걸 먼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왜냐면 문의를 받았는데 화재보험이라도 하나 짜봐. 이제 상가 건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상가 있으시니까 이제 놀러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받아왔는데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지점에. 센터장님도 잘 몰라. 그래서 계속 파고 물어보니까 돈 되는 거예요, 윤성아.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험을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파면서 어차피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뭐 요즘 많이 다이렉트도 하시지만 다이렉트에서 뭐 보상 처리나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을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하니까 그냥 어차피 이건 하는 건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건 너한테 할게. 뭐 화재는 너한테 할게. 운전자는 너한테 할게. 그런 식으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고객이 돈이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그래도 몇 명이 넘어가니까 한 50명 정도? 이제 10,000원짜리 1년 단기 보험이라도 보유 고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찾아뵐 때는 관리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가입했는데 왜 왔어? 그냥 얼굴 뵈러 왔다. 그때부터 온도가 달라져요. 이 친구는 참 일관성이 있네.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입해도 이렇게 찾아와서 관리해 주는구나. 찾아뵀던 이유는 성실해서라기보다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계약을 넣어서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도 나오고 이제 질병보험이나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이 취급하시는 상품들도 많이 가입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똑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딱 1년에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짜리 화재보험을 집중적으로 일단 세일즈한 다음에 되게 정성스럽게. 근데 화재보험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가족방문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가족방문에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10,000원짜리 그 소비자도 알거든요. 이거 돈 안 된다는 거. 다른 설계사는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족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인보험으로 넘어가고 하시는 그런 전문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석적으로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시고 풀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항상 또 길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장 이득은 안 되지만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찾아내는 또 본인이 탐구하셨으니까 찾아낸 거죠, 그걸 또. 예, 한탄한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영업의 신에 오셨던 쉐보레 1등 하셨던 그 분도 스파크 고객한테 최고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싸잖아요. 네. 마진도 없는데 스파크 고객은 반드시 차를 업그레이드 한대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가장 비싼 뭐 말리부인가? 거기 비싼 차 타신 분은 어차피 수입차로 가기 때문에 별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스파크 고객만큼은 뭐 정말 VIP로 대한다는 얘기가 같은 일맥상통하는 제가 얘기네요. 그분한테 좋은 차 사갖고 연락이 없구나. 연락이 없네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데 영업을 단기로 보니까 당장에 이 사람한테 수수료 얼마 생각하니까 거기서 끝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었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항상 시련이 지나고 보면은 다 그 덕이네요. 뭐 제 노력만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절대 있을 수 없었겠지만 예. 항상 필요로 할 때 뭔가 기회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FC로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또 성과를 내셨어요? 24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는 네네네. 생존을 했지. 네. 사실 제가 영업으로 1위를 자주 하거나 네. 뭐 영업으로 연도대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연도대상을 받거나 사실 그런 영광을 막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그냥 초지일관 하나씩 하면서 전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네. 예. 왜냐면 돈을 안 벌고 공부도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재밌어요. 와우. 야우. 그리고 솔직히 수당도 네. 제가 진짜 낮에 뭐 주말에는 공사판도 가보고 건강한 청년이니까 네. 과외도 하고 저녁 밤에는 과외하고 서빙도 하고 막 그래도 그 나이 때 치고는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런 정도의 내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수당이 나온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족은 했지만 사실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력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봐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너가 일하는 데는 어떻게 뭐 인사가 어떻게 돼? 뭐 내가 거기에 면접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오호. 뭐 공채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았고 네. 동기나 뭐 후배분들, 선배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리크루팅이라는 행위가 돈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본사가 그들을 관리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냥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센터장님 저희 쪽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분이 지금 4분 계시는데 그냥 정말 당당하게 네 분이나.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일하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추천받고 온 건데 저 잘 모르니까 예.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엄청 맛있는 걸 사주시는데 네 명. 뭐 넥타이 사주시고 같이 가자. 내가 가겠다. 그때 또 도입이 잘 안 될 시기였어요, 지점이.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영업이 안 돼서 다른 짓 하니까 정말 따뜻한 분이다. 그래서 그 4분 중에 이제 3분이 왔어요. 예. 그래서 스타트 할 때부터 이제 같은 인원들도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월급 명세서에 급여 명세서에 그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소정이지만 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하니까 도입을 하면 너가 그들한테 시간을 쓰냐 안 쓰냐? 쓴다. 내 영업하는 것보다 더 쓰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다. 거기서 탁 친 게 저는 그 도입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영업도 즐겁지만 그리고 영업도 좋은 거지만 도입을 제가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영업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고객님들한테 제시해줘야 될 그 정보들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도입은 그 사람의 인생이 공유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진짜 1, 2, 3순위거든요. 예. 저는 잘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저는 제 일이 정말 행복하고 좋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떠냐. 그게 돈이든 뭐 명예든 아니면 전문성이든 그런 부분들을 그분에게 맞게끔 설명을 해주면서 한 1년 동안 도입을 한 30명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와우. 대박이다, 대박.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한 달에 3명씩 한 달에 3명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6, 7명을. 1년에 지점 인원 뽑은 거죠, 지점 인원. 웬만한 와, 그때 몇 살입니까, 그때가? 25이셨어요. 25살에. 이야, 그게 신이네, 도입의 신이네. 지금은 본부장 명함 들고 가라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정도의 박수를 솔직히 대학교 말고는 처음 받아봤고. 예. 왜냐면 도입
하면 대우가 좋잖아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예. 감투도 생기고. 영업을 적당히 하면서 도입을 한 달에 1명, 3명, 2명 이렇게 하니까 네. 인정받는 느낌도 너무 좋고 이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도입을 통한 미래 가치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지금 돈 당장 들어온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이 조직이 내 인프라고 네. 이 조직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 이게 나의 어떤 성공의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들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도 좀 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조직을 이끌면서 네. 공무원들한테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했었나? 어떻게 그렇게 입사하자마자 내가 7년, 8년 전 어떻게 그렇게 했지를 돌아보면 제가 갖고 있던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이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너무 잘하시는 설계사분들만 제 주변에 있었다면 그분들처럼 만들 수 없겠다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어딨어? 전 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어요. 네. 세상에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회가 정말 적은데 이 보험이라는 건 남들의 선입견만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진행을 하면 정말 영업이라는 걸 재밌게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보상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잘하면 인정을 못 해줬던 사람들도 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안 하지? 그래서 부담보다는 나보다 잘하게 하거나 나만큼만 하게는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의 내가 너무 행복하다. 예.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이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온 부분이에요. 리크루팅을 왜 못하냐고 봤더니 첫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면 얼마 줄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주변에서 찾아왔어. 그래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소개해주고 또 뽑혔으니까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돈이 들어오네? 그건 나중 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도입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막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돼서 풀렸기 때문에 아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건 핵심이죠. 왜냐하면 네. 고객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고 영업은 네. 그냥 고객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것 같고 리크루팅도 똑같이 후보자가 돈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이제 망가지고 가먼인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참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돈이 안 되면 버리잖아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그 사람이 돈이 안 되면 버리는데 목적이 이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니까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도와주시잖아요. 이 스타트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리크루팅 관심 없고 나는 관리자 관심 없고 열심히 영업만 내 것만 팔 거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시간에 관리자로서 또는 그들을 리더십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픈 거 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친구는 신기한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재밌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정말 최고의 성취인 것 같아요. 전화부에 14명, 15명밖에 없는 정말 지켜라. 근데 지금 이제 그 친구 소득이